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잔고를 키워주는 잔고파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뉴스만 보면 온통 비트코인, ETF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다, 솔라나가 뜬다 말이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 이런 화려한 뉴스들 뒤에서 정말 조용히 기업들이 먼저 사들이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입니다. 아마 지금 댓글창에 리플? 그거 한물간 거 아님?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리플이 뭐 대수냐? 중앙화된 코인이고 진짜 암호화폐도 아니고 그냥 기업 코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기업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리플이 왜 중요한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이 왜 나왔는지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2012년에 설립됐는데요. 이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뭐였냐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비싸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해외 송금 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해외로 돈 보내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일단 수수료부터 장난 아니에요. 보통 송금액의 3%에서 5%까지 떼가거든요. 100만 원 보내면 3만 원에서 5만 원이 수수료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빠르면 하루, 느리면 일주일까지도 걸리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스위프트는 1973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지금이 2025년인데 50년 넘은 시스템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리플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빠르고 싸고 간편하게 전 세계 어디든 실시간으로 송금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리플이 추구하는 비전이에요. 그럼 리플이 기존 암호화폐들과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처리 속도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초당 7건 정도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느린지 아시나요? 비자 카드는 초당 24,000건 처리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은 초당 20건 정도인데 지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더 빨라지고 있긴 해요. 그래도 여전히 느린 편이죠. 그런데 리플은 초당 1,500건 이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보다 200배 이상 빠르다는 얘기예요. 수수료도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 송금 수수료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네트워크가 막힐 때는 $50, 우리 돈으로 7만 원까지도 나와요. 100만 원 보내는데 수수료가 7만 원이면 말이 되나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비라고 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몇만 원씩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리플 송금 수수료는 0.0001XRP예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원도 안 됩니다. 거의 공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구조적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추구하죠. 전 세계 수만 명의 채굴자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요. 이게 비트코인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느리거든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도입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블록체인 위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디파이도 생기고 NFT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리플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우린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 안 할 거야. 대신 속도랑 효율성을 극대화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 순수주의자들이 리플을 까는 거예요. 탈중앙화 아니잖아. 그럼 암호화폐가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단점일까요? 리플은 채굴이라는 과정이 없어요.
비트코인 채굴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지 아시죠? 아르헨티나 전체가 쓰는 전력보다 많다고 해요. 환경에도 안 좋고 비효율적이죠. 리플은 미리 1000억 개를 다 발행해 놨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없고 예측 가능해요. 그리고 거래 승인은 35개의 핵심 노드가 담당합니다. 이 노드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운영해요. 결국 리플은 속도, 수수료, 확장성에서 기존 암호화폐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금융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기관 투자자들보다 기업들이 먼저 리플을 사고 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트렌드 변화예요.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 즉 펀드나 보험회사 같은 곳들이 먼저 암호화폐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023년 말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미국 회계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업들도 이제 암호화폐를 정식 자산으로 장부에 올릴 수 있게 됐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죠. 테슬라가 2021년에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테슬라 장부상으로 6억 달러 이익이 잡힌 거예요. 이걸 본 다른 기업들이 생각한 거죠. 아, 우리도 암호화폐 사면 재무제표가 좋아지겠네? 특히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좋고 성장 가능성도 있고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분기 동안 계속 기업 매입량이 기관 매입량보다 많았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스퀘어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만 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리플도 슬슬 그들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저장 수단으로는 좋지만 실제 사업에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수수료도 비싸고 느리니까요. 그런데 리플은 다르죠. 실제로 국제 송금이나 결제에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이 해외 지사에 자금을 보낸다거나 공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리플을 쓰면 수수료도 거의 없고 즉시 처리돼요. 이런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리플 ETF 얘기입니다. 지금 SEC에 무려 12개의 알트코인 ETF 승인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리플도 포함되어 있고요. 시장에서는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예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어요. 리플 ETF가 승인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리플을 직접 사기 어려웠던 기관 투자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ETF 형태로 리플에 투자하는 게 직접 코인을 사는 것보다 회계 처리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편해요. 그래서 ETF 승인이 되면 기업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리플에도 단점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총 발행량이 1000억 개로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이더리움도 현재 1억 2천만 개 정도인데 리플은 그것보다 훨씬 많죠. 하지만 리플랩스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1000억 개 중에서 550억 개는 에스크로라는 곳에 잠가뒀어요. 그리고 매달 10억 개씩만 시장에 풀고 남은 건 다시 에스크로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실제 유통량은 통제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중앙화 논란이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진짜 탈중앙화 코인들에 비해서 리플은 중앙화되어 있어요.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리플랩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검증 노드 수를 점차 늘리고 있고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결국 리플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탈중앙화보다는 실제로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이더리움과 리플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더리움과 리플은 서로 다른 영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플랫폼이에요. 디파이, 디앱, NFT, 메타버스 등등 정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죠.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은 컴퓨터 운영체제 같은 거예요. 반면에 리플은 송금과 결제에 특화된 코인이에요. 은행, 기업,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더리움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리플로는 실제 자금 이동을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무역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회사는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무역 계약을 자동화하고 실제 대금 지급은 리플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요즘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투트랙 전략이에요.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둘 다 쓰는 거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플은 어떤 존재일까요? 리플은 비트코인처럼 가치를 저장하는 디지털 금은 아니에요. 이더리움처럼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아니고요. 하지만 리플은 현실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존 은행들이 써오던 느리고 비싼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리플의 기술을 도입했거나 테스트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리플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리플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하지만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해야 해요. 팩트는 뭐냐면 기업들이 리플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고 있을까요? 실제로 쓸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싸니까 사자가 아니라 기업이 사고 있으니까 왜 그런가 한번 보자. 이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예요.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고려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산 투자도 중요해요. 리플만 올인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고는 정보에서 갈립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내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리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코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장고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